사람들은 대개 제 자신부터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요. 또 남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인지상정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은 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단속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 단속보다는 마음 단속을 더 잘해야 됩니다. 현재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충격적인 실체가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 번 언급이 됐었는데 법정 스님이 무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인세가 있었고 신도나 주주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베풀 능력이 있어야 역설적으로 무소유가 가능하다는 해민 스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판사 대표의 회고에 의하면 법정이 일정 분기의 인세를 독촉해서 돈을 밝히는 위선자로 생각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법정 스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세를 독촉한 것이 혼자 배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알고 보니 자신이 장학금을 후원하는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한을 맞추기 위한 독촉이었다고 합니다. 법정은 저서로 받은 수십억 원의 인세를 모두 자신이 후원하는 학생들 10여 명의 장학금으로 기부했고 정작 자기 돈이 없다시피 해서 말년의 암투병 생활도 어렵게 보냈습니다. 임종 직전까지의 투병기간 동안 미납된 6천만원가량의 병원비는 입적 직후 삼성 회장 이건희의 부인 홍나희가 지불했다고 할 정도로 본인에게 쓰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무소유를 강조하면서 법정을 저격했던 해민은 알고 보니 풀소유로 재산, 집, 차 건물 등이 많기로 알려졌습니다. 옥션 경매에서 해민과의 한 끼 식사권이 40번의 경합 끝에 무려 1,0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민의 차는 페라리로 고급 차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페라리 차를 모는 모습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해민 스님 재산 목록을 보면 페라리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8억 원에 사들인 삼청동 건물을 자신이 주지이자 대표로 있는 선원에게 무려 9억 원을 받고 팔아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점도 논란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모으기 힘든 8억이란 돈을 가지고 있는 점도 그렇지만 이를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불교 1억 원의 차익을 얻으면서 넘겼다는 점이 건물주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방송을 통해 공개된 해민 스님의 고급 자택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논란이 시작된 계기라고 봐야 하는데 다른 스님들이 절에서 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도심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는 모습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고급 자택은 최소 20에서 30억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월한 문장력을 바탕으로 한 산문집을 통해 일반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스타 스님인 법정은 1932년 10월 8일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법정 스님은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앞에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남대 상대 재학 중이던 1954년 마침내 입산 출가를 결심하고 쌀락눈이 내리던 어느 날 집을 나섭니다. 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휴전이 되어 포로 송환이 있을 때 남쪽도 북쪽도 말아하고 제3국을 선택 한반도를 떠나간 사람들 바로 그런 심경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1974년 인혁당 사건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박해를 받을 때마다 생기는 증오심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본분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은 1975년 10월부터 송광사 뒷산에 불이람을 짓고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산문집 무소유를 낸 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불이람 생활 17년째 되던 1992년 다시 출가하는 마음으로 불이람을 떠나 강원도 화전민이 살던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지내왔습니다. 그의 책으로 유명해져도 절대 나서지 않고 오히려 평생 불교의 가르침을 지키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았고 산문집의 제목처럼 무소유와 버리고 떠나기를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있다는 뜻이다. 스님이 말한 무소유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세상을 하직할 때 가져가는 것도 없다는 가르침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소유를 읽은 뒤 김수환 추기경은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1999년 12월에 수상집 오두막 편지를 내놓습니다. 오두막 편지에서 스님은 현재 내가 몸담아 사는 산중 오두막은 여러가지로 불편한 환경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서 단순하고
간소하게 내 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7회째 기대고 있다. 어디를 가보아도 내 그릇과 분수로는 넘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 오두막을 거처로 삼고 있다고 썼다라고 합니다. 2008년 11월에는 길상사 소식지 맑고 향기롭게 기고했던 숲비를 모아 아름다운 마무리를 편의 삶의 마지막에 선노승의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습니다. 스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마무리는 역시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해 소위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진정 행복을 누리기 위한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라는 인터뷰에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그다지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수에 만족치 않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허욕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지죠.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은 때로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이끄는 추진력이 되고 삶에 탄력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탐욕은 인간을 옴짝 못하게 얽어매고 병들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죽음을 두려워 마십시오.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가 괴로운 것입니다. 이어서 죽음은 하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육체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삶의 한 모습이기에 거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죠. 법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도 소수 있는데 이건 그의 병명이 폐암이고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안 좋은 추측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는 인식 탓인데 폐암의 원인은 절대 흡연만 있는 게 아니며 실제로 전체 폐암 환자의 15% 정도가 비흡연자임에도 폐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실례로 평생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최영희도 사인은 폐암에 의한 호흡 부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말을 많이 들었는지 자신이 폐암에 걸린 건 집안 내력이라 따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신성일은 자신이 폐암에 걸린 원인이 향 때문인 것 같다고도 했을 정도로 향을 피울 때 나오는 독한 연기가 그 원인 중 하나였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도는 것도 너무 좋은 행동들을 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정은 자신의 수필집 무소유 출간을 기획했던 수필가 박영구 씨에게 내 책 인쇄를 좀 주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무사 윤영두 회장은 30여 년 동안 좋은 일이 무엇인지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을 정도로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무소유의 책 인쇄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 평생 30여 권의 책을 편애받은 인쇄 수십억 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